인사권보다 훨씬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크게 작용되는 게 바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 사면입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사람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사면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글쎄 대통령님이 뭐 최단 기간 내에 사면을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조국 대표 수감되기 전에 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명주 선배, 김명주 의원님, 네.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때 조국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이렇게 SNS에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더 일찍 다시 만날 조국. 1번 이재명 대통령을 뽑으면 조국을 일찍 만난다. 저걸 두고 당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사면 해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최강욱 의원도 다시 한번 얘기 꺼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선거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조국 혁신당 또 조국 대표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이재명 대통령 앞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민생, 경제 이런 문제가 다급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실제적으로 보면 당내에서도 행사소송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무리수를 갖고 혼란스러운데 조국 전 의원 일까지를 앞다퉈서 과연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할 리도 만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 내부 정치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다음은 그러면 조국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후폭풍들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또 한 사람만 무리하게 사면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도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은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최강욱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저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얘기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주장이죠. 최단 기간 내에 조국을 사면하고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라는 게 최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바로 야합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사면할지 말지 이거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다. 조국 특별 사면을 매개로 조국 혁신당과 야합을 했다면 후보자 매수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후보자 매수라는 말이 최근에도 많이 나왔죠. 김문수, 이준석 간의 단일화 얘기할 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었고, 근데 정치 영역에서의 그런 연합과 후보자 매수로 처벌되는 사안이 사실 경계가 그렇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올라가서 DJP 연대, 김대중 대통령부터 그런 걸로 형사처벌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예. 사실 같이 연합해가지고 정치를 해보자 이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그렇군요. 단일화의 영역으로 보고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매수하거나 어떤 외부에 자리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데 정치적 공방으로 비판의 영역으로는 유효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조국에 대한 사면이라는 거를 쉽게 논할 수 없는 게 그 사면이라는 거는 과거에 왕의 은사권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왕의 권한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거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사법 시스템 위에서 국민의 통합을 이끌 수 있다면 정말 예외적으로 이거 한 번 쓸 수는 있겠다. 그런 정도로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대뜸 어떤 약속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도 치명타가 될 겁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는 입시비리에 대해서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여론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선거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율도 폭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진심으로 정부가 이런 정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를 최강욱 의원의 주장 때문에 논의가 이렇게 더 커지는 거, 예. 이거는 좋지 않다. 국민에게도 상처가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선거 와중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조국혁신당과의 청구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과거 통합진보당,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도 연합했는데 그 진보당이 내밀 청구서는 도대체 뭐겠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사면 문제가 국민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럼 진보당한테 약속한 건 뭘까? 다음번에 지금 들어줘야 될 건 뭘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선거에 대해서 결론이 났으면 그냥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가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대뜸 이런 논란이 되는 것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는 거는 국민들께 대단히 상처를 주는 게 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뭐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한 거고 민주당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건 아닙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강욱 전 의원은 민주당의 의원 아니었느냐. 왜 민주당 전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앞서 이런 논의 자체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러한 얘기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 당 지도부에서 나온 것도 얘기도 아닙니다. 예. 최강욱 전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인 그런 주장을 말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조국 전 대표를 상대로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이 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르고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겠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는 굉장히 사면권이 남발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 각종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했었고요. 심지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서 사면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전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자체는 굉장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